집에 도착했을 때 불은 꺼져 있었고 현관은 지나치게 조용했어요. 신발을 벗고도 한참을 서 있었는데 가방을 내려놓지 못한 채 아까 그 장면이 머릿속에서 계속 되감기처럼 반복됐거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그렇게 말하고 돌아섰던 제 목소리는 담담한 척했지만 사실은 스스로를 말리느라 온 힘을 쓰고 있었어요. 거울 속에 저는 생각보다 지쳐 보였고 생각보다 외로워 보였고 누군가에게 마지막으로 기대 본 게 언제였는지도 떠오르지 않았어요. 48이라는 나이는 참 애매합니다. 설레기엔 늦은 것 같고 포기하기엔 아직 너무 이른 나이. 그래서 더 조심했고 그래서 더 외로웠어요. 돌아서지 말 걸 그랬나? 처음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던 그날 밤 진짜 이야기는 그때부터 시작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 사람을 처음 만난 건 가을이었어요. 친구 결혼식 피로 연장에서였는데 저는 혼자 와인을 마시고 있었고 그 사람은 테라스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었어요. 시선이 마주쳤을 때 저는 먼저 눈을 돌렸지만 그 사람은 천천히 걸어와서 제 옆 의자에 앉았어요. 혼자 오셨어요? 그 사람이 물었어요. 목소리는 낮았고 부드러웠고 왠지 오래 들어온 목소리 같았어요. 저는 네 하고 대답했는데 목소리가 평소보다 작게 나왔어요. 그 사람은 저도요라고 했고 우리는 동시에 웃었어요. 이상하게도 어색하지 않았어요. 민우라고 합니다. 그 사람이 손을 내밀었고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그 손을 잡았어요. 손은 따뜻했고 악수는 길지 않았지만 손을 놓았을 때 손바닥에 그 온기가 남아 있었어요. 수진이요. 제가 말했고 그 사람은 고개를 끄덕이며 제 이름을 따라 말했어요. 수진 씨. 그렇게 부르는데 왠지 가슴 한쪽이 간질거렸어요. 우리는 그날 밤 오래 이야기를 나눴어요. 피로 연장이 파하고 사람들이 하나둘 떠나고 테라스에는 우리 둘만 남았을 때도 대화는 끊기지 않았어요. 민우 씨는 건축가였고 이혼한 지 3년이 됐고 아이는 없었어요. 저와 비슷했죠. 저도 5년 전에 이혼했고 아이는 없었고 그 후로 혼자 살고 있었으니까요. 외롭지 않으세요? 민우 씨가 물었어요. 저는 한참을 생각하다가 대답했어요. 외롭다는 걸 느낄 틈이 없어요. 일하고 집에 가고 자고 또 일하고 그렇게 살다 보면 외로움을 생각할 시간이 없더라고요. 민우 씨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요. 그렇게 말하는데 눈빛이 슬펐어요. 밤 공기가 차가워졌을 때 민우 씨가 재킷을 벗어서 제 어깨에 걸쳐줬어요. 추우시겠어요. 저는 거절하려다가 그냥 받았어요. 재킷에서 은은한 향이 났는데 담배 냄새가 아니라 뭔가 따뜻한 냄새였어요. 세제향인지 향수인지 아니면 그 사람 자체의 냄새인지 알 수 없었지만 좋았어요. 연락처 주실 수 있어요? 민우 씨가 물었을 때 저는 핸드폰을 꺼냈다가 다시 주머니에 넣었어요. 2번이나요. 민우 씨는 웃었어요. 부담 갖지 않으셔도 돼요. 그냥 커피 한 잔 같이 마실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요. 그 말에 저는 핸드폰을 꺼내서 번호를 알려줬어요. 집에 돌아왔을 때 저는 민우 씨의 재킷을 입은 채로 거울을 봤어요. 어깨가 헐렁했지만 따뜻했고 저는 한참을 그대로 서 있었어요. 재킷을 벗어야 하는데 벗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날 밤 문자가 왔어요. 잘 들어가셨어요? 재킷은 다음에 만날 때 주세요. 저는 핸드폰을 들고 한참을 망설이다가 답장을 보냈어요. 네, 잘 들어왔어요. 고맙습니다. 짧은 문장이었지만 보내고 나서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10대 소녀처럼요. 민우 씨와 저는 자주 만났어요. 처음엔 일주일에 한 번, 그 다음엔 사흘에 한 번,
그러다 매일 문자를 주고받게 됐어요. 오늘 뭐 하세요? 저녁 드셨어요? 잘 자요. 평범한 말들이었지만 그 말들이 제 하루를 채웠어요. 어느 토요일 오후 민우 씨가 전화를 했어요. 지금 시간 있으세요? 보여드리고 싶은 곳이 있어요. 저는 어디요? 하고 물었지만 민우 씨는 가면 알아요라고만 했어요. 저는 옷을 갈아입었는데 평소보다 신경을 많이 썼어요. 거울을 3번이나 보고 립스틱을 지웠다가 다시 발랐어요. 민우 씨가 데리고 간 곳은 한강변이었어요. 사람들이 많지 않은 조용한 곳이었고 벤치에 앉아서 강을 바라봤어요. 햇살이 물에 반짝이고 바람이 불 때마다 머리카락이 날렸는데 민우 씨가 손으로 제 귀 뒤로 넘겨줬어요. 손끝이 제 귀를 스쳤을 때 온몸에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았어요. 여기 자주 와요? 제가 물었어요. 민우 씨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외로울 때 오죠. 물 흐르는 소리 들으면 마음이 좀 편해져요. 저는 저도요 하고 말했어요. 민우 씨가 저를 봤고 저도 민우 씨를 봤어요. 시선이 오래 머물렀고 저는 먼저 눈을 돌렸어요.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서 숨쉬기가 힘들었거든요. 수진 씨, 민우 씨가 제 이름을 불렀어요. 저는 네 하고 대답했는데 목소리가 떨렸어요. 민우 씨가 말했어요. 저 요즘 이상해요. 뭐가요? 수진 씨 생각이 자꾸 나요. 일하다가도 자려고 누웠을 때도 아침에 일어났을 때도 계속요. 그 말을 듣는데 가슴이 뛰었어요. 아프도록요. 저도 같았거든요. 민우 씨 생각이 하루 종일 머릿속에 있었고 문자 알림만 울려도 심장이 뛰었고 목소리만 들어도 기분이 좋아졌어요. 하지만 말할 수 없었어요. 말하면 진짜가 될 것 같았거든요. 저도요. 결국 말했어요. 작은 목소리로 떨리면서요. 민우 씨가 제 손을 잡았어요. 천천히 조심스럽게 제가 뿌리칠 수 있도록 시간을 주면서요. 저는 뿌리치지 않았어요. 민우 씨의 손은 따뜻했고 크고 제 손을 완전히 감쌌어요. 저는 눈을 감았어요. 이 순간을 기억하고 싶었거든요. 수진 씨, 민우 씨가 또 불렀어요. 저는 눈을 떴고 민우 씨를 봤어요. 민우 씨가 제게 가까이 왔어요. 너무 가까이 숨결이 닿을 정도로요. 저는 숨을 참았고 민우 씨의 눈을 봤어요. 그 눈에는 제가 원하는 게 담겨 있었어요. 안 돼요. 제가 속삭였어요. 민우 씨는 왜요? 라고 물었어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왜 안 되는지 설명할 수 없었거든요. 그냥 두려웠어요. 다시 누군가를 믿는 게, 다시 상처받는 게, 다시 외로워지는 게요. 민우 씨가 제 이마에 입을 맞췄어요. 키스는 아니었지만 그보다 더 깊은 무언가였어요. 저는 눈을 감았고 민우 씨의 체온을 느꼈어요. 따뜻했고 안전했고 저는 그 순간 울고 싶었어요. 천천히 가요. 민우 씨가 속삭였어요. 저 기다릴 수 있어요. 수진 씨가 준비될 때까지요. 그 말에 눈물이 났어요. 소리 없이 조용히 흘러내렸고 민우 씨가 엄지로 닦아줬어요. 그 손길이 너무 다정해서 저는 더 울었어요. 그날 밤 민우 씨가 저를 집까지 데려다 줬어요. 차 안은 조용했고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음악만 작게 들렸어요. 민우 씨의 손이 기어에 놓여 있었고 저는 그 손을 봤어요. 잡고 싶었지만 참았어요. 집 앞에 도착했을 때 민우 씨가 차를 세웠어요. 저는 안전벨트를 풀었지만 내리지 않았어요. 뭔가 말해야 할 것 같았는데 뭘 말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민우 씨도 침묵했어요. 오래, 무겁게요. 수진 씨, 민우 씨가 먼저 말을 꺼냈어요. 저 오늘 위로 올라가도 될까요? 그 말을 듣는데 숨이 멎었어요.
민우 씨가 말을 이었어요. 아무것도 안 할게요. 그냥 조금만 더 같이 있고 싶어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입술을 깨물었는데 손이 떨렸어요. 민우 씨가 제 손을 잡았고 괜찮아요. 부담 갖지 마세요라고 했지만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고개를 들어 민우 씨를 봤어요. 민우 씨도 저를 봤고 그 눈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어요. 올라오세요. 제가 속삭였어요. 민우 씨의 손이 제 손을 더 세게 쥐었고 저는 차에서 내렸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걸었어요. 민우 씨가 뒤따라왔고 우리는 말없이 엘리베이터에 올랐어요. 엘리베이터 안은 좁았고 민우 씨와 저 사이의 거리는 한 뼘도 안 됐어요. 거울에 비친 우리를 봤는데 둘 다 긴장한 얼굴이었어요. 민우 씨의 손이 제 손등을 스쳤고 저는 숨을 참았어요. 층수가 올라갈 때마다 심장도 함께 뛰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저는 불을 켜지 않았어요. 어둠 속에서 민우 씨의 기척이 느껴졌고 숨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가방을 소파에 내려놓았는데 손이 떨려서 2번 만에 겨우 놓았어요. 수진 씨, 민우 씨가 제 뒤에서 불렀어요. 저는 돌아섰고 민우 씨가 거기 서 있었어요. 달빛이 창문으로 들어와서 민우 씨의 윤곽이 희미하게 보였고 저는 그 윤곽을 따라 눈을 움직였어요. 민우 씨가 한 발 다가왔어요. 저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또 한 발 민우 씨와 저 사이의 거리가 점점 좁혀졌고 마침내 민우 씨의 손이 제 뺨에 닿았어요. 따뜻했고 부드러웠고 저는 눈을 감았어요. 지금 저 멈춰야 하는 거 알아요. 민우 씨가 속삭였어요. 저는 네 하고 대답했지만 민우 씨의 손에 제 손을 올렸어요. 민우 씨가 말했어요. 근데 멈추고 싶지 않아요. 저는 눈을 떴고 민우 씨를 봤어요. 저도요. 제가 속삭였어요. 민우 씨가 저를 안았어요. 천천히 조심스럽게 제가 거부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면서요. 저는 거부하지 않았고 민우 씨의 품에 안겼어요. 심장 소리가 들렸어요. 민우 씨의 것인지 제 것인지 구분할 수 없을 만큼 빠르게 뛰고 있었어요. 민우 씨의 손이 제 등을 쓰다듬었어요. 위에서 아래로 천천히 부드럽게요. 저는 민우 씨의 셔츠를 움켜쥐었어요. 놓으면 사라질 것 같았거든요. 민우 씨가 제 머리에 턱을 올렸고 저는 민우 씨의 목소리를 온몸으로 느꼈어요. 수진 씨 괜찮아요? 민우 씨가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거짓말이었지만요. 괜찮지 않았어요. 온몸이 떨렸고 숨쉬기가 힘들었고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하지만 동시에 행복했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감정이었고 그래서 더 무서웠어요. 민우 씨가 저를 조금 떼어놨어요. 얼굴을 보려고요. 달빛 아래 민우 씨의 얼굴이 보였고 눈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저를 보는 눈이었고 저는 그 눈에서 저를 봤어요. 사랑받는 사람, 소중한 사람, 아름다운 사람 오랜만에 그렇게 느꼈어요. 예뻐요. 민우 씨가 속삭였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민우 씨가 웃었어요. 제 눈에는 예뻐요. 그리고 키스했어요. 부드럽게, 조심스럽게 물어보듯이요. 저는 대답했어요. 입술로, 손으로, 온몸으로요. 키스가 깊어졌고 민우 씨가 저를 더 세게 안았고 저는 민우 씨의 목에 팔을 감았어요. 세상이 사라지는 것 같았어요. 민우 씨와 저만 남고 나머지는 모두 흐릿해졌어요. 민우 씨가 키스를 멈추고 숨을 고르더니 제 이마에 자신의 이마를 댔어요. 침대로 가도 될까요? 작게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저는 눈을 감았어요. 대답하기가 두려웠지만 동시에 원했어요. 가요.
제가 속삭였어요. 침실로 걸어갈 때 민우 씨가 제 손을 잡았어요. 손은 떨리고 있었지만 꽉 쥐었어요. 저도 꽉 잡았어요. 놓고 싶지 않았거든요. 침실 문을 열었을 때 달빛이 침대를 비추고 있었고 저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어요. 민우 씨가 저를 천천히 침대에 눕혔어요. 시트가 차가웠지만 민우 씨가 제 옆에 누웠을 때 온기가 퍼졌어요. 민우 씨가 저를 안았고 저는 민우 씨의 품에 안겼어요. 완벽하게 맞았어요. 퍼즐 조각처럼요. 수진 씨, 민우 씨가 속삭였어요. 저 진심이에요. 장난 아니에요. 저는 눈을 감았어요. 저도요. 민우 씨가 제 머리카락을 쓰다듬었고 저는 민우 씨의 가슴에 귀를 대고 심장 소리를 들었어요. 조금씩 느려지고 있었고 저도 함께 느려졌어요. 그날 밤은 길었어요. 달이 하늘을 가로질러 움직이는 동안 우리는 서로를 확인했어요. 손으로, 입술로, 온몸으로요. 말은 필요 없었어요. 침묵이 더 많은 걸 말해줬거든요. 새벽이 왔을 때 민우 씨와 저는 침대에 나란히 누워 손만 잡고 있었어요. 손가락이 서로 엮여 있었고 풀고 싶지 않았어요. 민우 씨가 제 손에 키스했어요. 손등에 손가락 하나하나예요. 저는 눈을 감고 그 감촉을 느꼈어요. 후회 안 해요? 민우 씨가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오빠는요? 민우 씨도 고개를 저었어요. 이게 제 인생에서 가장 옳은 일 같아요. 저는 민우 씨를 봤고 민우 씨도 저를 봤어요. 우리는 웃었어요. 행복한 웃음이었어요. 창밖이 밝아지기 시작했어요. 새들이 지저귀기 시작했고 세상이 깨어나고 있었어요. 하지만 우리는 움직이지 않았어요. 조금만 더, 이 순간을 조금만 더 가지고 싶었거든요. 수진 씨, 민우 씨가 말했어요. 저랑 계속 함께 해줄래요? 저는 눈물이 났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네. 제가 대답했어요. 네, 함께 할게요. 민우 씨가 저를 안았고 저는 민우 씨의 품에서 울었어요. 행복해서, 감사해서, 믿을 수 없어서요. 그날 아침 우리는 함께 일어났어요. 민우 씨가 커피를 내려줬고 저는 창가에 앉아서 햇살을 느꼈어요. 민우 씨가 커피를 가져와서 제 옆에 앉았고 우리는 말없이 커피를 마셨어요. 평범한 아침이었지만 제 인생에서 가장 특별한 아침이었어요. 오늘 뭐 하고 싶어요? 민우 씨가 물었어요. 저는 그냥 이렇게 있고 싶어요라고 대답했어요. 민우 씨가 웃었어요. 저도요. 그리고 제 손을 잡았어요. 저는 그 손을 꽉 쥐었어요. 놓고 싶지 않았거든요. 앞으로도요. 그날 아침 우리는 함께 커피를 마셨어요. 민우 씨가 내려준 커피는 따뜻했고 창가로 들어오는 햇살도 따뜻했고 민우 씨의 손도 따뜻했어요. 저는 이 순간이 꿈이 아닐까 싶어서 민우 씨의 손을 꽉 쥐었어요. 후회 안 해요? 민우 씨가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오빠는요? 민우 씨가 웃었어요. 이게 제 인생에서 가장 옳은 일 같아요. 그 말을 듣는데 눈물이 났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그날 이후 민우 씨와 저는 함께 했어요. 천천히, 조심스럽게, 하지만 확실하게요. 주말마다 만났고, 전화 통화는 매일 했고, 문자는 수시로 주고받았어요. 친구들에게도 소개했고, 모두 축하해줬어요. 석 달쯤 지났을 때 민우 씨가 물었어요. 저랑 살래요? 같이요. 저는 한참을 생각했어요. 두려움도 있었지만 민우 씨를 보는데 그 두려움이 작아졌어요. 네, 같이 살아요. 민우 씨가 저를 안아 올렸고 우리는 웃었어요. 행복해서, 미래가 기대돼서요.
지금 우리는 함께 살고 있어요. 작은 아파트지만 충분해요. 아침마다 함께 커피를 마시고, 저녁엔 함께 요리하고, 밤엔 함께 잠들어요. 평범한 일상이지만 제게는 기적 같아요. 가끔 그날 밤을 떠올려요. 돌아서지 말았어야 했다고 생각했던 그날이요. 하지만 이제는 알아요. 돌아서지 않은 게 제 인생 최고의 결정이었다는 걸요. 48배 나이에 다시 사랑을 시작한다는 게 쉽지 않았지만 민우 씨가 제 손을 잡아줬고 저는 용기를 냈어요. 그리고 지금 행복해요. 여기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혹시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라도 남겼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제게 힘을 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는 큰 용기가 됩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